사랑합니다. 입시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요즘 많이 힘들죠. 실력이나 성적을 올린다는 것은 눈에 띌 만큼 팍팍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아주 조금씩 싹을 틔우듯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소비하고 있는 시간은 절대 허투루 버려지는 일이 없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72페이지에 준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봤어요. 0.4%는 기타의 이유 때문이었고 7.6%의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법을 잘 몰라서 9%, 9.7%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서, 몰래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그리고 23.2%의 사람들은 귀찮아서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36.1%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자, 정말 법대로 산다면 손해를 보는 걸까요? 손해를 봐야 하는 법을 왜 우리는 지켜야 되고, 손해볼 것 같으면 법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쌓기 함께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준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준법이라는 것은 따르다라는 준자와 그리고 법자를 써서 말 그대로 법률이나 규칙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죠. 네, 함께 살아가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절,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예절과 그리고 도덕이 필요하죠. 자, 이런 예절과 도덕은 자율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가끔은 자율적으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뭡니까? 그렇죠, 법이죠. 예절과 도덕 등을 자율적으로 지키지 못할 때 강제성을 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자, 이는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중에서도 반드시 국가 안에서 강제해야 하는 규범을 정한 것이 바로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절이나 도덕이나 법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인 규범을 필요로 하는데, 이 규범 중에서도 최소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규범이 필요하고, 그 규범 중에서도 최소한의 행동 규칙, 강제적으로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정한 것이 뭐다?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준법입니다. 자, 준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약속인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을 왜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것이 없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지를 가늠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제1교포 대학생이 있었어요. 한창 큰 꿈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려던 중에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경찰에 그냥 끌려가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첩행위는 하지도 않았는데요. 간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6년의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36년을 아무 이유 없이 교도소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저라면은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진짜 속상했을 것 같거든요. 2017년 드디어 억울한 누명을 풀고 제1동포 김태홍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무죄 확정을 받는 동시에 국가로부터 40억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고 정해지는데요. 정말 큰 금액이죠. 하지만 그 억울했던 36년의 시간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를 하더라도 그 부당하게 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김태웅 씨는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정치적인 이슈를 덮으려는 국가의 한 정권에 이용당했습니다. 김태웅 씨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정당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법이 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컵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또 쓰레기 버리는 네가 사람이냐? 라고 묻는 물음이 무색하게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죠. 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핫한 이슈가 되었던 사건 아시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아저씨에게 위법행위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 아저씨를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로 마구 때립니다. 그 앉아있던 여자 승객이 굉장히 불편해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행위 역시 벌금이 부과되고 폭력에 대한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때에도 역시 법으로 금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중국인데요. 중국에선 이런 간접 흡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용변을 치우지 않는 것도 역시 법으로 금하고 있고요. 최근에 도로에서 소변을 본 강아지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주인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은 사회의 여러 가지 혼란이나 또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 등을 막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법이 없었다면 앞서 설명한 많은 행위들을 막을 방법이나 기준이 없을 테고 그렇다면 정말 혼란스러웠겠죠. 작년까지만 해도 정책 브리핑이나 정부 기자회견 등에서 수어 통역이 없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장애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였고 최근 코로나19 정부 브리핑에서는 수어 통역사 분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처럼 법이 존재한다면 부당하게 차별받는 문제에 대해서 법에 호소할 수 있게 되죠. 자, 법이 없을 때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나요?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부터 같이 볼까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법은.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도덕이죠.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도덕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법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침해당할 경우 어때요? 정당한 처벌과 피해 보상의 근거로 작용하죠. 다음 세 번째, 국가는 규모가 큰 공동체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면 갈등의 중재나 해소가 불가능하겠죠. 자,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해 줍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법은 어때요? 정의를 실현합니다.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부정의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누구나 법에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요약보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자, 친구들의 의견을 잘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은 법을 잘 준수하는 학생, 또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인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준법 역시 시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을 지키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